생성형 AI를 조심하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컴퓨터와 생성형 AI에 꽤 정통한 패친의 글을 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챗 GPT-4에게 5.11과 5.9 중 큰 숫자는? 라고 물으면 5.11과 5.9 중 더 큰 숫자는 5.11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정수 부분은 두 숫자 모두 5로 동일합니다. 소수점 이하를 비교해야 합니다. 5.11의 소수점 첫째 자리는 1, 5.90의 소수점 첫째 자리는 9. 소수점 첫째 자리만 보면 5.9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9는 5.90과 동일합니다. 즉,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5.11의 소수점 둘째 자리는 1이고 5.9의 소수점 둘째 자리는 0입니다. 따라서 5.11이 5.9보다 0.01만큼 더 큽니다. 결론적으로 5.11이 5.9보다 더 큰 숫자입니다. 라고 위와 같이 해설까지 해줍니다. 문 5.11-5.9는 답 5.11-5.90은 0.21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2023년만 해도 챗GPT가 이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훨씬 똑똑해졌다고 광고하는데 예전에 풀던 산수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생성형 AI에게 시계를 그리라고 명령하면 무조건 10시 10분인 시계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을 그려보라고 해도 대부분 10시 10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광고용 시계 사진 대부분이 이 시간이다 보니 훈련 과정에서 다른 시간 표시는 거의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시계 그림이 아니라 어떤 민감한 주제에 관한 것이나 의견이 갈리는 주제라고 생각해보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데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거의 무작위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배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되었다 해도 학습의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글을 작성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서술하고 결론을 작성해보라고 하면 시계의 시간 표시처럼 상당한 편견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글이니 나름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도 AI를 이용한 그림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령을 하면 자동으로 그려주니 아주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진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실제로 사용할 만할까요? 실전에서는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페북이나 구글 또는 기업체의 광고 등에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수십억을 지출하는데 어떤 이미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잘 만든 이미지는 수많은 클릭을 가져오는 반면에 망한 이미지는 클릭수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이미지는 왜 광고에 사용되지 못할까요? 광고에 딱 맞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재미로 이쁘게 만드는 사진은 쉬운데 광고주가 원하는 이런저런 조건에 다 맞는 이미지는 아무리 해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을 쓴다 해도 결국 프로가 만져줘야 그나마 쓸만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가 나왔을 때 웹디자이너, 광고 크리에이터들은 다 죽는다고 호들갑이었지만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그나마 고치기 쉽지만 이미지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을 고치느니 처음부터 그냥 그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할 것 같은 생성형 AI가 이렇게 가끔 엉터리 짓을 합니다. 요즘 생성형 AI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다 보니 유행하는 것이 예쁜 여자를 그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그림으로만 그리다가 요즘에는 동영상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가끔 쇼츠나 릴스 중 정말 예쁜 여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생성형 AI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 완벽해 보이지만 가끔 실수를 하는데 특히 손가락에 에러가 나타납니다. 손가락 개수가 5이 아닌 경우도 있고 각 손가락별 길이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이 다른 손가락 길이만 하다든지 손가락 길이가 지나치게 길든지 하는 것입니다. AI 동영상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영상 중에 도시의 거리가 나온다면 간판의 글씨를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배경에 맞지 않게 영어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간판이 대다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세세한 것들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버블 우려가 나오면서 테크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AI에 많은 투자를 했던 기업들의 지난 매출 실적이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이지만 현재의 생성형 AI 기술은 일부 작업자들의 효율을 올려주기는 하지만 전체 산업에서 보면 매출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글은 최근에 검색 결과에서 AI 검색 결과를 같이 보여주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유용한 서비스라 장기적으로 구글의 기본 서비스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검색에 AI를 도입하면 검색 매출이 늘어날까요?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사실상 독점 사업자입니다. 구글의 매출이 늘어나려면 기업들이 구글에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글이 AI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서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더 낼까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검색 사용자들에게 돈을 내라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돈을 받아도 구글의 주식이 폭등할 정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글은 AI에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 밀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챗GPT가 파산을 하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도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 후 완벽해질지 아니면 한동안 허풍만 떨다가 가라앉을지. 여러분도 인공지능이나 챗GPT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특히 숫자 결과에 조심하세요. 잘못된 결과를 스스럼 없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재미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